영혼은 수백 수천 년을 기다려 여러분의 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적 탐구와 명상을 안내하는 소울가이드 채널입니다. 자신의 진동을 바꾸기 이전에 어떤 것이 구현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의 진동을 기꺼이 바꿀 때 모든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것이 법칙이라고 전달하는 에스더 힉스의 부부 저서 머니룰 행복할수록 부자가 되는 비밀 지혜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끌어당기기와 풍요 구현하기. 돈이란 삶을 경험해 가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돈은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유롭게 존재하고자 하는 자신의 권리에 대해 내적으로 명확히 자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과 관련된 문제는 자유롭고자 하는 당신의 바람과 함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돈에 대해서 당신이 종종 큰 관심을 갖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은 큰 돈을 소유하게 되어 삶에서 자유로움을 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필요하거나 바라는 금액보다 훨씬 더 적은 돈을 손에 넣을 수 있을 뿐이기에 자유로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왜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의 돈을 갖지 못하는 재정적인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바라고 있고 또 누릴 자격이 있는 풍요를 허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읽고 우주 법칙에 바탕을 둔 진실들에 공명하게 된다면 당신은 자신의 소망을 풍요의 진동과 일치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형성된 진동이 일치된 증거들이 조만간 당신과 당신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 명확하게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당신이 풍요를 얻기 위해 여러 해 동안 노력을 해온 사람이건 아니면 그런 일을 이제 막 시작한 젊은이건 관계없이 풍요를 얻는 도전은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곳으로부터 그리 먼 길이 아닙니다. 풍요에 이르는 길은 많은 시간이나 육체적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당신에게 주어져 있는 우주의 강력한 에너지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이제 우리가 쉬운 말로 설명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당신이 돈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갖게 되었던 느낌과 실제로 들어오는 돈의 액수, 그 둘이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이 그 둘 사이에 깊은 연관관계를 의식할 수 있게 될 때, 그리고 그 자각에 따라 자신의 생각들을 의도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면 당신은 세상 만물을 창조한 우주의 에너지에 연결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재정적인 성공이 시간이나 육체적 노력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와 이 세상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간단한 전제를 가지고 시작할까 합니다. 당신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얻는다. 사람들은 종종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나는 언제나 돈을 원해왔고 돈에 대한 생각을 해왔지만 계속해서 돈이 모자라 고통을 겪어왔을 뿐이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재정 상황을 개선시키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즉, 돈에 대해서 실제로 단 2가지의 주제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주제는 충분한 돈이나 충분한 돈이 제공하는 자유로운 느낌과 편안한
같은 느낌들입니다. 또 다른 주제는 돈의 결핍이나 충분하지 못한 돈 또는 돈이 없다는 생각이 불러오는 공포심이나 좌절감 같은 느낌들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나는 더 많은 돈을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자신이 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두려움이나 불편함을 느낀다면 당신은 돈이 충분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충분치 않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진술은 서로 아주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진술은 돈을 끌어오지만 나중 진술은 돈을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돈이 제공하는 자유로운 느낌과 편안함 같은 느낌. 돈이 제공하는 자유로운 느낌과 편안함 같은 느낌들이 처음 진술이고 돈의 결핍으로 충분한 돈이 없다는 생각과 공포심, 좌절감이 나중 진술입니다. 자신이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자각한 일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돈에 관해서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자각하는 일입니다. 당신이 이것은 참으로 멋진 물건이야. 그렇지만 난 이 물건을 살 만한 형편이 안 돼. 와 같은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한다면 그때 당신은 바라는 풍요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살 형편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 느끼게 되는 실망감은 당신의 생각이 바라는 소망을 향하고 있기보다는 주로 소망하는 것이 결핍된 쪽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뭔가를 살 수 없는 형편인 현재 상황을 인식하게 될 때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은 당신이 품고 있는 생각의 균형, 즉 당신의 생각이 주로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지판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또한 당신의 삶 속에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풍요를 누리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표지판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 속에서 풍족하지 못한 체험을 스스로 지속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히 말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현실을 넘어서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돈이 부족할 때 그 사실을 알아차린 후 그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계속 같은 자리에 자기 자신을 붙잡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돈과 관련해서 지금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대신에 자신이 바라는 풍요로운 현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는지에 대해 우리가 설명할 때면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해야만 한다고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계속 바라보면서 현재 상황만을 이야기한다면 당신의 바람과는 달리 현실은 절대로 나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아마 당신은 상황과 장소들이 연이어 바뀌는 것을 볼 수도 있지만 자신의 인생이 본질적으로 개선되는 상황은 보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인생이 실질적으로 바뀌기를 바란다면 당신은 실질적으로 이전과 다른 진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이제 당신이 생각을 할 때는 이전과 다른 느낌을 주는 새로운 생각을 찾아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핍에서 비롯된 행동은 생산적이지 않다. 제리, 몇 년 전에 나는 텍사스의 엘파소 근처에 모텔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인 헌트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리오그란데 강 근처에 작은 리조트를 구입했는데
경영이 잘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그 리조트의 경영을 개선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소유한 모텔의 작은 커피숍에서 그를 만났을 때 나는 대화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그처럼 큰 부를 소유한 사람이 뭐가 모자라서 돈을 더 벌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가격에 고하를 막론하고 그것을 그냥 팔아치우지 못하는지, 그리고 왜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돈으로 인생을 즐기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던 거지요. 나에게는 수십억 달러를 가진 또 한 명의 부자 친구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친구와 나는 브라질의 해변을 거닐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고민하고 있던 사업상의 어떤 문제점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 그것은 정말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큰 부를 지닌 사람에게 그런 것이 문제거리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당신들에게서 배운 바에 따르면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이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또는 얼마나 많은 재산을 소유했는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브라함. 먼저 진동의 균형을 잡으세요. 당신이 가진 모든 물건들과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한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당신이 더 나은 기분을 느끼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느끼는 기분은 전적으로 진정한 자신과 당신이 얼마나 진동의 일치를 이루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그런 일치를 이루는 일에 중점을 두게 되면 삶 속에서 당신이 얻는 물건들과 취하는 행동들은 당신의 기분 좋은 존재 상태를 오로지 강화시켜주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진동의 균형을 잡는 일, 내면 존재와 일치를 이루는 일을 먼저 하지 않고 더 많은 물건을 갖거나 더 많이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기분을 좋게 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당신은 진동의 균형 상태에서 더욱 벗어나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물건을 소유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이 물질 세상을 경험해 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이 물질 세상의 아주 상세한 부분까지 탐험해 보겠다는 놀라운 목적을 갖게 된 이유는 당신 자신만의 기쁨에 넘치는 성장과 확장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발판 위에서 전진해 나가려는 행동을 할 때는 항상 뭔가 모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당신이 만약 자신이 어떤 느낌을 원하는지 또는 어떻게 존재하길 바라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 그 다음으로 영감을 통해서 행동을 하거나 물건을 얻게 되면 당신의 균형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소유한 물건들과 행동들을 즐겨갈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족함을 느끼는 상태에서 소망하는 것의 대부분을 바라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것을 가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바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갖게 되어도 진정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언제나 자신이 갖지 못한 또 다른 것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다른 것을 또 얻기 위해 결코 끝나지 않을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여전히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것을 아직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원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얻게 되면 그런 욕구가 채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칙에 위배됩니다. 결핍을 느끼면서 취하는 어떤 행동도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은 언제나 더 많은 결핍된 느낌만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들이 느끼는 부족감은 물건이나 행동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부족감은 그들이 가진 소망과 그들의 생각 습관 사이에 있는 진동의 부조화가 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족감을 메우기 위한 방법을 들자면 더 기분 좋게 느껴지는 생각 일으키기, 새로운 이야기 말하기, 긍정적인 면 찾기, 자신이 진정 바라는 쪽으로 선회하기, 긍정적인 가정 회복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런 일들을 했을 때 일어나는 가장 흥미로운 일은 당신이 지금까지 원해왔던 것들이 물밀듯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당신의 부족감을 채워주기 위해서 당신의 경험 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족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원해왔던 그것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분명코 당신은 살아가면서 정말 멋진 물건들을 많이 모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바라기, 소유하기, 행동하기를 그만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좋은 기분을 느끼는 상태에서 바라고, 모으고,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돈도 가난도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제리, 아브라함,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금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알게 된 사실은 가난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도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여전히 돈이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이 아니라는 것은 아주 명백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뭔가를 성취하는 일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면 그런 성취가 바로 우리가 정하기에 적합한 목표라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행복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항상 느끼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파른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힘든 노력을 해야만 하고 그 후 짧은 휴식을 갖게 되지만 거의 즉시 다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루한 등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그처럼 힘든 노력을 한 끝에 목표를 달성하고 연이어 새로운 목표를 위해 또다시 힘들게 노력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고도 그 모든 목표들을 기쁨 속에서 이루어 갈 수 있게 될까요? 아브라함, 당신 말이 맞습니다. 돈은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관찰한 바와 같이 가난 또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음의 사실을 기억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이 행복을 성취할 목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 실제로는 그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 대신 더욱더 기분 좋게 느껴지는 말이나 생각들에 초점을 맞추어 감으로써 일단 의식적으로 행복한 상태를 이뤄내게 되면 영감에 고치된 적절한 행동뿐만 아니라 멋진 결과들도 반드시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무엇이든 삶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거의 모든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 일의 결과가 좋으면 그들도 기분이 좋아지고 결과가 나쁘면 그들도 기분이 나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인생을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만일 당신이 지금의 현실 속에 있는 것만 유일하게 볼 수 있다면 일들은 결코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기분 좋은 것들을 향해서 자신의 생각들을 의식적으로 초점 맞추는 법을 배우게 될 때는 바라는 목적이 달성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행복을 발견하고 유지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당신이 표현한 것처럼
힘들게 노력을 한다는 느낌이 드는 까닭은 당신이 지금 있는 곳과 이루고자 하는 목적지를 끊임없이 쉬지 않고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이 이루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을 때 당신은 남은 거리, 필요한 노력, 해야 할 일들과 같은 것들을 증폭시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힘들게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이유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유의하면서 더 좋은 느낌을 주는 생각을 선택해 나갈 때 당신은 더욱 미래지향적인 기분 좋은 생각의 습관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렇게 더 기분 좋은 느낌의 생각들에 반응하게 되므로 당신은 더 즐거운 결과물을 만끽해 가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게 고군분투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행복한 결말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것은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도달하게 됐을 때 난 행복해질 거야. 이러한 마음가짐에는 그 결실을 산출해낼 힘이 없습니다.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곳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행복해지겠다는 결심을 했을 때 그때 당신은 그곳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유쾌한 창조자로서 여기에 있다. 아브라함. 당신은 물건을 축적하는 사람이나 과거를 회상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창조자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종착 지점을 바라보고 있을 때 당신은 지금 있는 곳과 종착지 사이에 아직 이르지 못한 거리를 더욱 증폭시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 습관은 당신의 창조 과정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바라는 그것이 무기한적으로 찾아올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경험을 끌어당기는 존재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찾고 기분 좋게 느껴지는 생각들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면 당신은 긍정적인 것만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들이 더욱 빨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조각가는 완성된 작품을 보면서 최고의 만족감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 과정에서 느낍니다. 작품을 조각해 나가는 자체가 그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물질적으로 창조해가는 경험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창조 과정에서 실로 끊임없이 넘치는 기쁨을 경험해 가는 것이지요. 당신이 기분 좋은 것에 집중해 가면서 일관되게 기쁨만을 느끼는 존재 상태에 이르게 될 때, 그때 당신은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 그 이상의 것을 끌어올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들이 오기도 전에 먼저 행복해져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다며 불평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불행할 때 행복한 일이 일어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미 행복하다면 행복한 일이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위배됩니다. 당신의 바라는 것의 세부 사항들이 당신에게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라는 것의 본질을 느낄 수 있는 방법,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반드시 찾아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풍요가 당신을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미 풍요롭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주로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 묻게 되면 그들은 돈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조사하기 위해서 청구서를 지불하려 할 때 그들의 느낌이 어떤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제야 그들 자신이 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들리는 말을 해왔지만 실제로는 돈에 대한 엄청난 걱정과 심지어는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다시 말해서 돈에 대해 생각하게 될 때 종종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풍요 쪽보다는 주로 충분치 않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동적인 돈을 진동적으로 사용하는 효과. 아브라함. 여기에 돈에 관한 생각을 더 빨리 풍요 쪽으로 향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연습 기법이 있습니다. 이 연습을 통해서 더 많은 돈이 아주 쉽게 당신의 삶 속으로 흘러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10만 원을 구해서 지갑을 넣고 항상 지니고 다닙니다. 하루 일과를 보내면서 그 돈을 사용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살 수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해 봅니다. 나는 이것을 살 수 있어. 나는 저것을 살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이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는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설명했습니다. 만일 그 10만 원을 가지고 하루에 1000번을 마음속으로 사용하였다면 그것은 1억 원의 진동으로 사용한 것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처럼 좋은 일은 일종의 긍정적인 초점 맞출기를 통해서 당신은 돈에 대한 진동의 균형점을 크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진동으로 돈 사용하기 과정은 당신의 돈에 대한 느낌을 바뀌게 합니다. 그에 따라 당신의 끌어당김 자력이 바뀝니다. 그러면 더 많은 돈이 반드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법칙입니다. 누군가는 또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 나는 10만 원이 없어서 그에 해당하는 차용 증서를 지갑에 넣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은 이 과정의 힘을 잃게 하는 행위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당신이 그만큼의 빚이 있다는 느낌을 들게 하는 것을 가지고 다닐 때 그것은 당신이 바라는 것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당신은 풍요롭다는 느낌을 바랍니다. 그렇기에 지갑에 넣은 돈이 2만 원 또는 5만 원에 불과하건 아니면 100만 원 또는 1000만 원이 됐건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이 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좋은 느낌을 주는지를 인식하십시오. 지금 자신이 풍요롭다고 느끼고 있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더 풍요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한 욕구는 돈을 끌어당기지 못한다. 제리. 아브라함, 내가 가장 실망스러웠던 일 중에 하나는 사람들에게 재정적으로 성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르침을 전해주었을 때 돈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일이 가장 적었고 돈을 가장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성공하는 것을 보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논리에 맞지 않는 일처럼 느껴졌지요. 그 일은 마치 돈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공하게 되는 것처럼 느꼈지요. 아브라함. 부족함을 느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관계없이 더 많은 부족함을 끌어당깁니다. 그들이 강력하게 느끼고 있는 부족감은 그들이 취하는 모든 행동을 무력화시킵니다. 어떤 행동이든 부족감을 느끼면서 취하는 행동은 언제나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돈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부족감을 느끼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은 생산적이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경험은 절대적으로 끌어당김의 법칙과 일치를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에 반대되는 증거는 이 우주에 단 한 조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리. 또 내가 알게 된 다른 것은 성공을 하지 못했거나 또는 성공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대체로 돈을 바라는 것은 부도덕하고 나쁜 일이라고 배워왔던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현상을 유지하는 일을 최선이라고 여기게 되었던 것이지요. 아브라함.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없다고 말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이유는 모든 일의 주제가 단지 두 가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라고 또 바라왔지만 바라는 것이 아닌 바라는 것이 없다는 쪽에 그들의 주의를 더 기울여 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바라는 것이 없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끌어당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연속되면서 결국 그들은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바라던 것을 가질 수 없었던 수많은 경험들을 연관지으며 뭔가를 바란다는 것은 불쾌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지요. 그때 그들은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바라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를 바라기만 하면 결국엔 언제나 불쾌해지고 말거든. 그래서 난 이제 내가 처음 있었던 그대로 그냥 바라는 것이 없는 상태로 있을 거야. 가난한 사람이 가난을 느끼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제리, 만약 당신을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당신과 그들 자신을 비교해서 당신이 가난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도 당신이 가난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당신은 부족감을 느끼는 상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당신은 더 풍요로운 상태로 빠르게 옮겨갈 수 있게 되겠지요? 제 말이 맞습니까? 아브라함. 정확히 맞습니다. 당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당신이 그 평가에 신경 쓰지만 않는다면 당신의 끌어당김 자력에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만일 타인이 자신보다 더 크게 성공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당신과 그 사람을 비교하는 일은 당신의 내면의 부족감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자신이 더 적게 가졌다는 느낌을 내면에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또한 당신의 삶에서 풍요가 결핍된 부분을 주시한다고 해서 당신이 그 사람보다 더 많은 풍요를 갖게 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오는 것이나 오지 않는 것 모두는 다른 사람의 행동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당신이 풍요롭다는 느낌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을 때 비록 자신의 현실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더 큰 풍요가 당신을 찾아오게 됩니다. 돈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주목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지켜보는 것보다 훨씬 더 생산적인 행동입니다. 더 많은 돈이 흘러오도록 허용하는 일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노력만으로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모든 일은 자기가 하는 생각에 있어서 진동의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당신이 돈을 바라고 있지만 그것을 얻을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 진동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을 바라지만 돈을 소유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일이라고 믿고 있다면 당신은 균형 속에 있지 않습니다. 돈을 바라고 있지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들이 부적절한 느낌, 불안감, 질투심, 부당함, 분노 등과 같은 것이라면 그것은 당신의 감정 안내 시스템이 자신의 소망과 진동의 일치를 이뤄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이라는 주제에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자신이 목격한 부당한 일들을 지적하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규정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심지어는 그러는 가운데 전 생애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각 개인이 소유하는 돈과 돈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 법까지 제정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외부 환경을 통제하고자 하는 불가능한 시도에 비해서 아주 적은 노력만으로도 엄청난 보상이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기분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분 좋을 때 당신은 자신이 바라는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힘들게 일하고 노력하는 것이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이며 더 명예롭게 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애를 쓸 때 자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더 분명히 알게 되겠지만 당신은 그 애씀의 느낌을 놓아버리기 전까지는 소망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야 비로소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해하길 바라는 것은 당신은 이미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는 일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필요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얻고자 했던 수익이나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은 당신이 그것들의 본질과 진동이 일치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살아가고 싶은 삶의 모습과 진동의 일치를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는 말이 진정한 가르침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주 법칙들에 관한 우리의 지식을 이해하고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이 글을 반드시 읽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자신의 가치를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려드리는 정보들을 숙고해보고 우리가 제시하는 연습 과정들을 실제로 적용해 가기 시작하면 당신의 개선된 진동에 대한 우주의 반응으로서 그런 법칙들이 존재한다는 증거들이 당신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바라는 모든 것을 창조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기까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 읽게 된 지식들은 아주 열심히 실천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능력을 믿지 않는 주요한 이유는 바라는 것을 얻는 방법을 줄곧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외부의 누군가가 자신을 승인해 주지 않고 바라는 것을 받을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잘못된 가정을 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진실이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경험은 당신이 창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경험을 창조해내는 창조자입니다.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길을 따라 행동하고 소유하고 살아갈 것이다. 나는 이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내가 최선이라고 믿는 삶, 좋다고 믿는 삶과 물질적으로도 조화를 이루게 되기를 바란다. 만약 이러한 진술들을 하고서 기분이 좋을 때만 행동에 나서게 된다면 당신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아이디어들과 조화를 이루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재정적인 풍요에 대한 나의 이야기. 아브라함.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풍요를 그들 자신에게 허용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게 풍족하지 않다는 그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풍요는 제한되어 있고 그것을 얻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믿을 때, 그래서 누군가가 남보다 더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남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이라고 믿고서 부당함을 느끼고 있을 때 당신은 풍요로부터 스스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충분히 갖지 못하는 것은 결코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과 자신을 부정적으로 비교하면서 바라는 것의 결핍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부를 독점하고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을 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다거나 부를 얻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믿는다면 당신 자신이 더 나아질 수 없는 자리에 스스로를 묶어두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가졌건 또는 무슨 일을 하고 있건 당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당신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것은 이 우주를 창조한 비물질적인 에너지를 당신이 생각을 통해 사용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당신이 풍요롭거나 또는 풍요롭지 못한 것은 다른 사람이 무엇을 소유했는지 또는 무슨 행동을 하는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당신의 풍요는 오로지 당신 자신의 관점과 관계된 일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당신이 어떤 생각을 일으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더 많은 풍요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전과 달리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돈과 토지와 재산을 소유한 부자들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그런 비난은 그들이 결핍을 바라보는 생각 습관을 가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분이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통 그런 잘못된 일, 재산을 많이 모으는 일을 하지 않을 때 자신이 더 기분 좋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분은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결핍이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모든 곳에서 결핍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의 내면에 풍요롭게 살고 싶다는 소망이 없었다면 다른 사람들이 풍요로운 것을 보더라도 불편한 느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품고 있는 비판적인 생각들은 바라는 것을 오지 못하게 하는 진동의 부조화를 불러올 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여보세요? 나는 당신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가 전화를 한 이유는 이제 다시는 당신에게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전화를 한 그 사람은 지금 당신이 바라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에 그 사람이 있건 없건 당신의 기분은 부정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이 그런 전화를 했다면 당신은 기분이 매우 나빠질 것입니다. 그 순간에 당신의 바람과 믿음이 서로 어긋나 일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든 당신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그 감정은 항상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당신 삶의 경험으로부터 갖게 된 소망에 대해 당신이 지금 그와 다른 생각들을 일으켜 반대하고 있는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진동의 부조화가 언제나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은 항상 당신이 진정한 당신과 그리고 현재의 소망들과 진동의 일치를 이루는 방향으로 자신의 생각들을 다시 이끌어 가도록 돕는 안내 표지판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비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리, 내가 어렸을 때 주위에서 주로 가난한 사람들밖에는 없었답니다. 그때 우리는 부자들을 우스갯소리로 삼곤 했지요. 예를 들어 우리는 비싼 고급차를 소유한 사람들을 비난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고 나서 나는 캐딜락을 갖고 싶었지만 내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우스갯소리로 삼을까 두려워 살 수가 없었지요. 결국 나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차라고 여기는 벤츠를 샀습니다. 내가 나중에 캐딜락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생각의 다리 놓기를 통해 나의 생각들을 바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아, 내가 이 차를 사게 되면 이 차를 만드는데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거야. 부품과 재료를 공급했던 사람들, 즉 가죽, 철, 유리 제품을 공급했던 사람들과 기술자들 그리고 이외의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주게 되는 거지. 그 당시 나는 그런 자기 합리화 속에서 그 차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나는 그렇게 생각의 다리를 놓는 법을 발견했고 그 덕분에 성공의 상징물인 캐딜락을 내 삶에 허용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당신이 발견한 생각의 다리 놓기 방법은 효과적인 것입니다. 당신이 기분 좋기를 바라게 되어 점점 더 기분이 좋아지는 생각을 잇따라 발견할 수 있게 될 때 당신은 자신을 소망의 진동 주파수에 일치시킬 수 있게 되고 당신의 삶이 더 나아지는데 방해가 되었던 저항을 내려놓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반대 의견에 초점 맞추는 일은 결코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언제나 당신 내면의 부조화를 불러일으켜 당신의 상황이 나아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있기 마련인데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일은 당신을 자신의 소망과 진동적으로 일치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소망과 그에 따른 행동이 적절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신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을 통해 당신의 안내 시스템이 전해주는 말을 들으십시오. 당신이 선택한 어떤 주제의 어느 면에 대해서든 당신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당신이 최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일이 진정한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당신이 이해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있다면, 즉, 자신이 살아온 모든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강력한 알매 자리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알려주기 위해서 제공되는 당신의 감정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 당신은 자신에게 주어진 안내 시스템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돈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반드시 돈을 가지고 있어야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난하다고 느끼면서 돈을 끌어당길 수는 없습니다. 그 열쇠는 당신이 일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지금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기분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일을 중단함으로써 그리고 이미 이루어져 있는 현실보다는 자신이 바라는 삶의 방향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시작함으로써 당신의 진동이 상승되고 끌어당김의 자력을 상승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때 당신은 이전과 다른 결과들을 얻고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쉽게 풍요를 얻을 수 있다는 암과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풍요가 찾아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말합니다.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진다. 이 말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분 좋을 이유들을 찾아내세요. 당신이 바라는 것을 명확히 확인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생각을 기분 좋은 대상에 고정시키십시오.
돈을 쓰는 것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돈을 바라보는 아주 보편화된 방식을 어떤 여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돈을 쓸 때 항상 불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걸쳐서 상당히 많은 돈을 저축했지만 돈을 써야 될 일을 생각하기만 하면 완전히 움츠려들게 되고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게 된다고 말했지요. 그것은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돈이란 자신의 행동에 의해서 오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한 자신의 행동에는 시간적인 제한이 따른다고 믿고 있다면 당신은 당연히 가진 돈을 지키고 싶을 것이며 아주 절약해서 쓰면서 오래도록 돈이 남아있길 바랄 것이라고 말이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부족하다는 느낌은 당신의 경험 속으로 더 많은 돈이 들어오게 되는 과정을 느리게 만듭니다. 만약 돈을 쓴다는 생각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 상태에서는 절대로 돈을 쓰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이든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서 행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발상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당신이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돈을 쓰는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느낌은 돈에 관한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소망과 진동이 일치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부족하다는 믿음은 당신 내면에 더욱 광대한 삶에 결코 공명을 이루지 않습니다. 부족함이란 진실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뭔가가 충분치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당신은 항상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풍요와 웰빙만이 존재한다는 당신의 광대한 관점의 알므로부터 당신이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그런 불편한 느낌을 편안함으로 완화시킬 방법을 찾아내고 그것을 희망으로 더 나아가 긍정적인 기대로 바꿔나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기분이 더 좋은 안정적인 느낌 자리에 도달하면 처음에 움츠러든 느낌은 확신과 열정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돈의 부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든 아니면 앞으로 살 날이 제한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든 그러한 결핍의 느낌은 당신의 더 광대한 관점이 알고 있는 당신이라는 존재의 영원성이라는 진리에 배치됩니다. 당신은 호흡을 할 때 하루나 한 주 혹은 1년을 숨을 쉬지 않고도 견딜 만큼의 공기를 폐에 한 번에 가득 채우려는 불가능한 시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어느 때든지 필요한 만큼 가볍게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우주에 충만한 영원한 풍요의 잠재성을 믿을 수 있게만 된다면 돈도 그처럼 쉽게 당신의 경험 속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당신이 바라는 만큼의 돈이 이미 준비되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모든 일은 당신의 삶 속으로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일뿐입니다. 돈이 흘러 들어오면 당신은 그것이 부드럽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자유롭게 숨쉬는 공기처럼 언제나 더 많은 돈이 흘러 들어올 준비를 한 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 돈을 지켜야 되겠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숨을 들이쉰 후 공기를 내보내지 않기 위해 숨을 멈추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더 많은 돈이 틀림없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부족이나 결핍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를 하며 우리의 말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경험했거나 보았거나 들었던 실제적인 부족했던 사실들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말한 대로 바라는 것이 부족했던 경험을 했을 거라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족의 경험들을 하게 된 이유는 그들에게 풍요가 주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풍요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오로지 부족에 관한 이야기를 지속하고 있는 한 당신의 바람과는 달리 풍요는 지속적으로 당신에게 올 수 없습니다. 바라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서 바라는 것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돈에 관해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야기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편안하게 느껴지는 경험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전과 다른 결과를 바란다면 이전과 다른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기분 좋기를 바란다. 나는 생산적이고 확장되는 느낌을 바란다. 나의 생각은 내가 좋은 것으로 여기는 모든 것들을 끌어당기는 토대가 되고 있다. 그것은 내 삶의 안락과 기쁨을 떠받쳐줄 돈과 건강, 그리고 나를 자극하고 고양시키고 흥분시키는 것들을 말한다. 당신이 바라는 이야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러한 소망과 일치되는 긍정적인 세부 사항들을 덧붙여 나가십시오. 그런 다음 만약 뭐뭐라면 얼마나 멋질까 라는 말을 사용해서 긍정적인 가정을 하면서 그것을 기대해 보십시오. 다음과 같은 말도 해보십시오. 오로지 좋은 것들만 나에게 오고 있다. 비록 지금은 내가 모든 답을 알고 있지 않지만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 그것들이 오는지도 모르고 나를 위해 어떤 문들이 열리게 될지도 모르지만 나는 한 가지 사실은 알고 있다. 내가 이 시공간을 관통해 움직여 나아갈 때 그러한 길 위에 모든 것들이 나에게 명확해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나는 안다. 당신이 자신에 관한 더 기분 좋은 내용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만큼 더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은 그만큼 더 나아질 것입니다. 좋아지는 것은 더욱 더 좋아집니다. 끌어당김 자력을 개선시키는 방법. 사람들은 때때로 걱정을 합니다. 돈이 부족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 과거를 되돌릴 만한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는 생각에서 하는 걱정이지요. 하지만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당신이 과거로 돌아가서 그런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지워버릴 방법이 없는 게 사실이겠지만 설령 그 일이 가능하더라도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힘은 지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더 기분 좋은 생각을 찾아내면 당신의 끌어당김 자력이 상승됩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일으켰던 부정적인 생각들이 현재 당신의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유일한 이유는 지난 수년간에 걸쳐 그런 부정적인 생각 또는 믿음을 당신이 끊임없이 지속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단지 당신이 오래 품어온 생각일 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습관화된 생각의 만성적인 경향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약간의 노력만 한다면 당신은 새로운 경향의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진동을 바꾸고 끌어당김 자력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10만 원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살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단순한 놀이를 통해서도 당신은
돈에 대한 끌어당김 자력을 극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놀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당신의 진동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기에 돈의 끌어당김에 있어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10만 원의 돈을 마음속으로 써보고 기분 좋은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껏 쓸 수 있는 엄청난 돈을 가졌을 때 그 느낌이 어떤지를 상상해 보고 그 순간의 자유로운 느낌을 의식적으로 불러일으켜 보십시오. 당신도 아는 바와 같이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의 진동에 반응합니다. 현재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현실에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의 진동이 오직 현재 살아가는 현실에 의해서만 좌우되고 있다면 당신 삶의 그 어떤 것도 바뀔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이 바라는 삶의 모습을 그려보고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그런 이미지에 주의를 기울여가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끌어당김 자력을 쉽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편안한 안도감은 당신에게 진동의 변화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표시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통해 누군가는 힘을 얻고 지혜를 얻어 자신의 진동을 바꿀 수 있기를, 그리고 돈으로부터 자유와 끌어당김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책이 집필되기까지 영적 성장을 이루며 지혜를 나누어 준 존재에 감사드리며, 책이 세상에 나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출판사 관계자분들께 진심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돈에 관한 소울 명상을 진행하겠습니다. 명상을 진행하실 분들은 설명란에 링크를 타고 명상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드립니다. 사랑합니다.